이런 중고차 업체 보셨나요? 최다 자격증 보유, 자체 카센터 운영, 무료 시운전 리프트 점검, 확실한 AS까지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 중고차로 가장 많이 팔리는 금액대가 얼마일까요? 요런 차 사실 이런 고가차들보다는 1000만원대 차들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1000만원대 중에서도 1000만원 초반 매물들이 제일 많이 팔리더라고요. 그럼 과연 1000만원 초반의 예산으로도 가성비 있는 차를 구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1000만원 초반의 중고차가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가성비 있는 게 1000만원 초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1000만원 초반의 중고차를 사서 잘 샀다 소리를 들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의 연식이 너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 차들은 매번 풀체인지나 페이스리프트를 할 때마다 안전 옵션도 훨씬 더 많아지고요. 기본 옵션 자체도 많아지기 때문에 너무 떨어지는 연식을 고르면 잘 샀다고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수리비 폭탄에 우려가 있으면 안 됩니다. 기껏 차를 싸게 샀는데 수리비 때문에 부담스럽다, 그리고 기본적인 유지 관리비 자체가 너무 비싸다, 그런 모델을 사왔다면 잘 샀다는 얘기를 듣기가 좀 힘들겠죠. 세 번째는 활용도가 좋아야 됩니다. 내가 패밀리카로 이용을 하려고 차를 샀는데 경차야, 너무 작아, 그건 잘 산 게 아니겠죠. 그리고 내가 장거리 주행이 너무 많은데 승차감이 너무 떨어지는 차를 사서도 안 될 거고요. 나는 업무용이라서 짐을 많이 실어 했는데 또 트렁크 공간이 협소해도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조건에 맞는 차를 구매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 비로소 야, 네 금액 대비 좋은 차 샀네, 잘 샀네, 어디서 샀노, 중고차의 모든 거,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럼 1000만원 초반으로 이런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중고차가 꿀매물이 실제로 존재를 할까요?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반떼 AD? 아반떼 AD는 1000만원 이하로도 이제 충분히 구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 차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반떼 CN7. 발음 좋았다. 아반떼 AD가 2016년식, 17년식인데 옵션이 좀 좋고 키로수가 짧으면 아직까지도 1000만원에 팔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CN7도 1000만원 초반이에요. 근데 이 CN7은 20년식 이후부터 나오기 때문에 일단 연식적으로도 훨씬 좋고요. 기본 옵션 자체도 아반떼 AD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습니다. 일단 스마트, 모던, 인스퍼레이션, 이 세 가지 트림으로 이제 나왔는데, 정말 가성비를 원하신다면 모던 정도의 등급을 선택을 하시면 너무 좋고요. 모던 등급에는 운전석 통풍 시트, 또 열선 핸들, 버튼 시동, 풀오토 에어컨, 공기청정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사실 아반떼 AD의 중간 등급이랑은 너무나 확연히 다른 옵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반떼가 작다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정말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화면에서는 굉장히 날씬해 보이고 샤프해 보이지만 좀 뚱뚱한 편이거든요. 세 자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작은 차를 타면 많이 협소하게 느껴져요. 일단은 1열 공간을 제가 좀 편안하게 탈 수 있도록 세팅을 했고요. 이 상태로 2열로 넘어가 보면, 자, 그렇게 공간이 넓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성인 남성이 탔을 때 무릎 공간도 이제 닿지 않을 정도 여유가 있고요. 머리 공간도 지금 머리가 닿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리카락이 닿는 거고 지금 두피가 닿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탔을 때 이제 성인 남자 네 분도 뭔가 딱 몸에 걸리는 게 없이 탈 수 있는 포지션 정도는 된다. 그리고 수입차로 치면 5 시리즈랑 비슷해요. 진짜 제가 실내 공간을 이제 비교하는 컨텐츠를 찍어본 적이 있는데 5 시리즈랑 별 다른 게 없더라고. 물론 패밀리카까지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정말 사회초년생분들이 유지관리비가 편한 가성비 있는 차를 원하신다면 저는 아반떼 AD 말고 바로 CN7을 사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아반떼보다는 조금 더 큰 SUV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투싼 사시면 됩니다. 이 차는 지금 1.7 디젤의 스타일 등급이거든요. 이 투싼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이 투싼을 사면 안 됩니다. 제가 만약에 투싼을 산다면 2.0의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간 모델을 살 거예요. 1.7 엔진이랑 2.0 엔진은 일단 가장 큰 차이가 뭐 출력도 있겠지만 미션입니다. 2.0 디젤에는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고요. 1.7 디젤에서는 7단 DCT가 들어가요. 이 DCT 미션이 들어간 차들의 최대 단점은 플라이힐이랑 클러치가 소모품인데 한 10만 킬로 내외로 이제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수리비가 1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근데 1000만 원 초반에 샀는데 차값의 10%를 수리비로 써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2.0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6단 미션은 고장이 안 납니다. 믿고 가셔도 돼요. 그리고 투싼이 이제 15년도 말부터 출시를 했는데 17년 정도의 중간 등급, 모던 정도 등급을 선택을 하시면 옵션도 괜찮고 또 가성비까지 챙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주행
주행거리를 사는 게 적당하냐, 연식으로 보면 한 8년 정도 된 차를 사는 거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너무 짧으면 안 돼요. 이렇게 디젤 차들은 시내 주행 위주로 한 차들은 DPF 쪽에 문제가 생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연식이면 10만 정도는 떼어준 차를 사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투싼 디젤이 또 그나마 좀 좋은 게 이렇게 사이즈가 큰 카니발이나 소렌토 이런 차량들은 차가 무겁잖아요. 차가 부하가 많이 받아서 찌꺼기가 많이 쌓입니다. 엔진 내부에서 쌓인 찌꺼기가 어디로 갈까요? DPF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DPF가 망가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수리를 제대로 신품으로 하려면 200만 원 이상, 300만 원까지도 수리비가 나오기 때문에 좀 디젤 차를 산다면 너무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는 차를 또 중고차로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래도 나는 이런 큰 디젤 차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머플러 쪽도 좀 체크를 해보시고, 또 혹시나 인젝터 쪽에 문제가 있어서 보조는 없는지, 출력 저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나는 좀 신형 느낌이 나는 차, 예쁜 차를 타고 싶어 하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차입니다. K5 3세대. 이 차량은 놀랍게도 시세 형성이 1000만 원 초반부터 2500까지, 거의 뭐 가장 싼 차와 가장 비싼 차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그런 차량인데요. 야, 그렇게 싼 차가 이게 어딨냐 하실 수가 있는데, 눈을 좀 돌려서 등급을 낮춰서 뭐 2.0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트렌디, LPG 모델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라는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을 살펴보면 정말 놀랍게도 10만 킬로 이제 내외 매물들이 1,300만 원대 정도의 판매를 하고 있어요. 스탠다드나 트렌디 등급도 괜찮은 게 요 정도 중형 세단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옵션 자체가 나름대로 괜찮은데요. 트렌디 등급 기준 안전 옵션은 전방 추돌 방지, 차선 이탈 방지, 차로 유지 보조, 이런 안전 옵션이 들어가고 에어백도 9개가 들어갑니다. LED 헤드램프가 기본 적용이 되고, 또 이중 접합 차은 글라스, 고급 차들에 들어가는 게 기본 옵션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등급 같은 경우도 안전 옵션 동일하게 다 들어가고요. 추가 옵션에 컨비니언스가 있으면 버튼 시동이 들어가고 스마트 트렁크가 들어가고 열선 핸들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SBW랑 이제 드라이브 와이즈까지 이제 추가된 모델을 보시면 정말 가성비 있는 금액으로 옵션 누릴 거는 꽤나 누리면서 이 신형 디자인의 차를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얘가 뭐 1.6 터보도 있고 2.0 가솔린도 있고 2.0 LPG도 있지만, 정말 유지관리비 저렴하게 사고 싶은 분들 2.0 LPG로 가시면 돈 들어갈 게 없어요. 엔진 고장이 안 나요. 물론 이제 주유 충전의 불편함이나 공간적인 제약이 약간은 생길 수 있으나 유류비는 물론이고 이제 소모품비까지도 최소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LPG 모델 같은 경우는 3기통 뭐 모닝이랑 비교를 하잖아요. 유지비가 덜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1000만 원 초반의 6기통 감성까지 한번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차입니다. 그랜저 IG입니다. 이 2.4 엔진도 있고 3.0 엔진도 있고 또 이제 3.0 LPG까지 있는데, 어떤 연료를 선택을 하셔도 뭐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차긴 하지만 진짜 금액 투자 대비 최고의 주행 질감까지 느끼고 싶다면 3.0이 좀 너무 사긴 해요. 단순한 출력 수치가 아니라 이 기통수에 따른 차이는 초보 운전자도 체감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3.0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급 자체가 고급 엔진이 라인업이다 보니까 익스클루시브 이상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기본 등급만 해도 웬만한 옵션은 충족이 되어 있고요. 가장 크게 변하는 부분은 이제 4기통 모델은 6단 미션이고요, 6기통 모델은 8단 미션입니다. 근데 8단 미션이 단수가 많으니까 좋긴 한데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야, 제네시스에 8단 미션 들어가는 거 고장이 그렇게 많다면서 괜찮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랜저 IG에 8단 미션이 적용되는 거는 나름 괜찮습니다.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8단 미션이 똑같은 미션이 들어가긴 하는데, 특히나 고장이 잘 나는 이유가 후륜구동이기 때문이에요. 엔진에서 나오는 힘을 뒷바퀴로 전달하기 위해서 힘이 이동을 하는 과정에 축에서 문제가 생겨서 프로펠러 샤프트 같은 이제 관련 부품들의 고질병이 있는 건데, 그랜저는 전륜 기반의 차량이기 때문에 동력 전달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미션의 고장도 이제 후륜 기반 차량들보다는 훨씬 더 고장률이 낮아요. 그래서 옵션적으로 봤을 때, 공간적으로 봤을 때, 주행 질감으로 봤을 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차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또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타기에도 네임밸류도 있는 차잖아요. 그래서 만족도는 정말 최상입니다. 지금 사실 추천을 딱 드리고 싶은 차가 2대가 더 있는데, 이 구독자분들께 어쨌든 실물을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30분째 걸어 다니고 있는데 매물이 없어요. 이 1000만 원 초반에서 인기가 너무 많아서 매물을 찾기가 너무 어렵네요. 다른 차로라도 대체해서 보여드려야겠다. 이번에는 수입차를 꼭 타고 싶은 분들께 이제 추천을 드릴 차예요. 바로
5 시리즈입니다. 물론 이 G바디 5 시리즈 17년식, 18년식 모델들은 1000만 원 초반으로 사기에는 부족합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은 F바디 520D예요. 그 520D 중에서도 이제 15년도 이후에 생산된 차량들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15년식부터 정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사골처럼 쏘았던 N47 엔진을 버리고 B47 신형 엔진을 이제 탑재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지금까지도 많은 차에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이 B47 엔진은 기존에 이제 소음이나 진동 그리고 누유 부분을 많이 개선한 모델이고요. 수입차 중에서는 그래도 부품 수급도 나름대로 편하고 애프터 시장도 활성화가 돼서 정말 어떤 부품들은 국산차보다도 저렴하게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면에서도 다른 수입차랑 비교했을 때는 나름 합리적인 유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경유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고속주행 연비 같은 경우는 막 거의 20까지도 쉽게 뽑아버리니까 그 준대형 세단이.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이미 BMW의 성능에 대한 기본기는 2010년도 초반 이후로 더 이상 발전할 게 없을 정도로 그때부터 좋았기 때문에 옵션의 차이는 좀 있을지언정 운전의 재미는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요즘은 또 가솔린 모델이 더 인기가 많다 보니까 왜 가솔린을 권하진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국산차 같은 경우는 요즘 디젤 차들보다 가솔린 차를 위주로 많이 판매를 해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는 차들도 있거든요. DPF가 막 터지고 뭐 인젝터를 수리하는데 너무 비싸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도 가솔린 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울긴 하는데 BMW 5 시리즈에서만큼은 가솔린 모델보다 디젤이 고장이 훨씬 적다. 가솔린 모델은 이제 B48 엔진이 들어가고 그게 지금까지도 판매를 하는데 누유 부분의 이슈랑 냉각수에 대한 이슈가 너무 심하고 아직까지도 개선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다 수리를 하려면 3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520D가 낫지 않나. 연비적으로 봤을 때도 유지비 면으로 봤을 때도. 자, 이번에는 내가 만약에 지금 1000만 원 초반으로 중고차를 한 대 살 거다. 그럼 뭘 살 거냐 했을 때 살 차 알려드릴게요. 죄송스럽게도 K9 아닙니다. 요즘 너무 유가가 비싸서 못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산다면 저는 니로 하이브리드를 살 거예요. 1000만 원 초반에 1세대 니로 하이브리드 뭐 16년식, 17년식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고요. 연비가 그냥 시내 주행하면서 고속 주행하면서 대충 막 운전을 해도 20은 나오는 그런 괴물 같은 차예요. 그리고 SUV 모델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활용도도 있고요. 또 뒷좌석 폴딩도 가능하고 연식이 이제 10년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장이 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걸 뒷받침하듯이 2026년에 나오는 하이브리드 모델들도 2016년 니로에 들어갔던 엔진 미션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구성도 입증이 됐고 유지관리비 면으로도 괜찮고 활용도까지 좋기 때문에 가장 사고 싶은 차 1순위고요. 물론 마음은 이런 대형 세단을 천초반에 뭐 충분히 구매 1000만 원도 안 하잖아. 구매가 가능하지만 이번에는 좀 이제 가슴이 시키는 거 말고 머리가 시키는 매물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천초반 추천 영상이 유익하고 괜찮으셨다면 반응이 좋다면 좋아요가 많이 눌리면 1000만 원 후반 꿀매물 유지비 좋은 보장 없는 중고차 편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